예, 안녕하십니까. 승훈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지가 좀 잘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프린트 문제를 푼다고 했었죠. 네, 근데 글로 제가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푼다고 미리 예고를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한 바와 같이 한번 대단원 마무리 문제 공간 좌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먼저 볼게요. 점 A가 XY 평면, YG 평면,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시킬 거래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자, 연습장에서 그림을 보고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점 A가 있을 때 XY 평면으로의,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으로의 정사형을 시키면 나타나는 이 지점이 과연 어디일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아마 좌표값이 0이 된다. 한쪽에 좌표값이 0이 된다라는 개념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도 정사형을 시킬 수도 있지만 뭐로도, 그렇죠, 이렇게 축으로도 정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개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구하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XY 평면이니까 XY 값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4, 6, 0이 될 거고요. C 좌표 같은 경우에는 YG 평면이니까 아마 X 값이 죽겠죠. Y 값과 G 값만 아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6,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고 X 좌표의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ZX 평면이네요. ZX 평면이니까 Y 좌표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4,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친구는 뭐냐면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그래서 정사형에 대한 내용하고 무게중심의 좌표, 그러니까 정사형 시켰을 때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 그러니까 내분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 너무 구하기 쉽죠? 세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줬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예를 들어서 G라고 하면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구하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8이 될 거고요. 하나, 둘, 셋 해서 나누면 3분의 12가 되겠죠. 3분의 8이 있으니까 한번 냅둬보고 약분하지 않고 냅둬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세 좌표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느냐? 3분의 8 더하기 12 빼기 10 해서 3분의 10이 최종적으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개념은 뭐예요? 너무 두껍네요. 정사형 시킨 좌표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 기억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점 A, B, C에 대하여 A, B, C가 정삼각형이래요. 근데 C가 그리는 도형은 원이다 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연습장에서 예시를 그려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A와 예를 들어서 B가 YG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YG 평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되려면 C까지 포함시켜서 원이 되려면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아마 C점이 예를 들어서 G축 위에 지금 G축 기준으로 되게 대칭되게 그려놨으니까 요쯤에 아마 점이 생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수히 많겠죠. 어떻게 많을 거냐면 X축에 평행하게
혹은 XY 평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아마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면서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기울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네, 약간 기울어진 면인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무슨 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뭐가? C가. 근데 그런 C가 이렇게만 기울였을 때도 있어야 되냐? 다르게 기울였을 때도,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기울였을 때도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C의 점의 위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요 AB 선분에서 수직 2등분선을 그은 연장선 위에 항상 존재하게 되죠. 정삼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회전시킨 빙글 회전시킨 모양으로 생기게 되겠다. 그래서 C의 이 자취가 C의 모양이 아마 뭐가 되겠다? 원이 되겠다. 근데 어떤 원이 되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아마 핵심이 되겠죠. 자, 한번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간략하게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지점은 4, 7, 3일 거고 B라는 지점은 2, 마이너스 1, 5가 될 겁니다. C라는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H 기준으로 위로 C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마 빙글 회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빙글 회전되는 중심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렇죠. AB 요 선분의 어디? 중점이 되겠죠.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찍어놓은 H가 사실은 H가 아니라 H이기도 하지만 원의 중심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요 수직 2등분선 시켜서 놓은 이 사실 정삼각형의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해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뭐가 되겠습니까? 중점 구하시면 되겠죠. 아마 중점, 내분점의 특이한 케이스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4 더하기 2 했으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y좌표도 3이 될 거고, g좌표는 아마 4가 되겠네요. 얘가 아마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삼각형의 사실상 뭘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높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변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이걸 구해주면 아마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B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좀 넘어갔네요. AB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이 나오겠죠.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조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4와 2를 빼서 2의 제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과 마이너스 1을 빼서 8의 제곱을 해주시고, 3과 5를 빼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대로 아마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의 제곱을 빼낼 수 있겠네요. 편하게 2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1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 그래서 안에가 2 루트 18이 되는데 3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6 루트 2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6 루트 2인 이 A 값을 어디에? 여기에 다시 대입해 주게 되면 3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3 루트 6이 되도록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위에 있는 도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낼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개념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잘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요,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선분 AB가 YG 평면에 의해서 내분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선분 AB라는 친구가 이렇게 YG 평면을 뚫고 나갈 텐데 요 좌표가 1대 M으로 내분시킨다.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YG 평면 위에 점이 AB 선분을 내분하는 겁니다. YG 평면 위에 점이면 특징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X 좌표에 해당되는 값이 몇이 되겠어요? 그렇죠. 0이 된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살펴볼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일단 x좌표 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분된다라는 성질은 각 좌표별로 똑같았으니까 1과 마이너스 3을 1대 m으로 내분한다. 자, 내분 지점을 찾아줬을 때 그 지점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1 더하기 m분의 혹은 m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3이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의 값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이 된다라는 걸 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YG 평면에 의해서 내분된다. YG 평면 위의 점이다. X좌표는 0이다. 이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에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친구의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이 말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9의 방정식으로는 반지름을 구할 수 없으니 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x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양변에 그렇죠, 상수항인 1이 추가만 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y좌표를 보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2ky가 있으니까 그렇죠, y 마이너스 k의 제곱 해주시고 상수항으로 k제곱이 추가됐으니까 이게 풀어내면은 얘네 둘은 있는데 k제곱은 없죠. 그러니까 양변에 k제곱을 동시에 더해주는 식으로 원래의 식을 맞춰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 다음 g와 6g가 있으니까 g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양변에 9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2k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남은 친구니까, 상수항 친구니까 우변으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9의 방정식,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준 9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제곱,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k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쪽 요 우변에 반지름에 제곱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반지름을 구해주면 뭐가 될 텐데? 그렇죠. 나와 있는 친구의 사실 근호 정도만 씌워준 이 친구가 될 거다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K값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아예 9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물어볼 땐가였나요? 그때는 9가 되도록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이니까 일단 아마 9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그렇기 때문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나타내면 항상 9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만들어 놨으니 사실 실수 K 값과 부피를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왜겠어요? 자, 보면은 제일 작으려면 이 반지름의 값이 제일 작으려면 K 값이 당연히 뭐일 때? 그렇죠. 1일 때 가장 작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친구 제일 작을 때 언제인지 구해줬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이 사실 루트 9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가장 작은 반지름일 거고요.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9의 부피 기억나십니까?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 그렇죠. R 세제곱 이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9의 부피를 구해주면 3을 대입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 세제곱이니까 3이 하나가 지워지면서 36 파이가 아마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9의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건을 좀 세밀하게 주면은 아마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좀 더 조건을 더 확인하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의 부피가 최소가 되도록 근데 이 친구의 중심이 XY 평면보다 위에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면 XG 평면에서 뭐 오른쪽에 XG 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면 XG 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자, XG 평면을 기준으로니까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 중심이라는 친구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서 볼까요? 마이너스 1, K, 3 이 친구가 무슨 평면? 그렇죠. XG 평면 GX 평면보다 어느 쪽으로? 우측에 있도록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Y 좌표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왜? X, Y, G 했을 때 XG 평면 이렇게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다 칠한 게 아니라 좀 보조선을 그어서 나타내는 게 좋겠네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보다 우측에 있도록이니까 y 좌표의 값이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림 1과 같이 13번 문제예요. 그림 1과 같이 꼭지점 A 0,0,2인 원뿔과 9가 있다. 자, 저 9는 어떻게 생긴 9겠어요? 물론 표준형으로 일단 고쳐봐야 되겠죠. x제곱은 그대로 있고 y제곱은 그대로 있고 g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1이 되는 그러니까 중심은 뭐고 0,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고 그렇죠. 1인 9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원점을 지나는 9일 것 같습니다. C는 뭐겠어요? 0,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겠죠. 조금 굵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이 되는 이렇게 생긴 9가 될 것 같습니다. 이 9와 원뿔이 만날 거래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에 내접할 거래요. 근데 그때의 9의 교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아마 축소가 돼버렸네요. 자, 아마 이렇게 나타낸 이 지점이 계속해서 9를 어떻게? 이렇게 자르고 반대로 자르고 다음에 다른 식으로 어쨌든 x지 평면에도 평행하게 자르고 포함시켜서 자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도 자를 수 있을 때
구의 중심 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에서 항상 뭔가 만날 거다. 구의 중심을 포함하게 자르다 보면은 요 부분과 만날 거다. 그때의 원뿔과 구의 교선을 구해달라. 지금 봤을 때 요렇게 만나는 요 두 개의 점이 여기와 여기 이 두 개의 점에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자를 수 있고 그렇죠. 수직하게 이렇게도 자를 수 있으니까 얘를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엔 어떤 점들이 계속 모이게 될 거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수직하게 자르면 뭐 이쪽에 생기고 반대쪽에 생기고 이쪽에 생기고 반대쪽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빙글빙글 돌린 모양인 어떤 모양? 그렇죠. 요 원이 아마 원뿔과 구의 교선이 될 거고 그 원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을 포함하게 다르게 자르다 보면은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지점, 구의 교선, 원뿔과 구의 교선이 교점이 아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구의 중심을 포함하게 이 그림을 살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은 요 만나는 점은 교선은 되지 않겠죠. 아마 얘처럼 직각삼각형 모양이 딱 되게 제가 지금 그리는 모양인 요런 형태로 중심을 포함해서 자를 때 그래서 그림 이처럼 모양이 나올 때 아마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거고 걔는 직각삼각형 요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빙글 회전시킨 형태가 될 테니까 얘를 빙글 회전시킨 이 친구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원의 둘레 구의 교선, 그러니까 원뿔과 귀의 교선인 원의 둘레를 재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지름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생기는 지점이 여기 A라고 했는데 A라기보다는 다른 지점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P라고 해볼까요? P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로 보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아마 AC라는 친구 이 직선을 축으로 빙글 회전시킨 친구가 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점까지 PH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저 구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알고 있죠. 그래서 A, C 선분의 길이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몇이 될 거예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삼각형을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접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직각 삼각형인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사용해서 우리가 2루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P 삼각형 A, C, P 혹은 A, P, C 어느 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친구랑 뭐랑 닮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니까 어떻게 닮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죠. ACP니까 마지막에 ACP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C ACP니까 삼각형 PCH랑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점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한번 씌워보면 선분 CP 대 여기 CH는 이렇게 구해도 될까요? 반대쪽으로 구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례식을 쓰려면 CP를 구하는 것보단 다른 쪽으로 비례식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두 번째로 길이가 큰 길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PH라는 친구와 아무거나
CP라고 해볼까요? 길이가 구해주기가 쉬우니까 그냥 1이잖아요. 이 친구 길이의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CA, 뭐 AC, CA 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AP, P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길이가 3, 얘는 길이가 2 루트 2에 해당이 되니까 네, 뭐가 되겠어요? 지금 맞나요? 순서가 맞나요? 잠시만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PH 대 CP. 지금 PH 대 CP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AP 대 AC로 해야 되겠네요. 길이 순서가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AP 대 AC, CA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2 루트 2가 될 거고 CA의 길이는 3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R은 얘고요.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3R은 2 루트 2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 3분의 2 루트 2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의 둘레, 자 원의 부피, 원의 둘레, 뭐 원의 건널비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원의 둘레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면 원의 둘레는 그렇죠 2파이 R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2였으니까 2파이 R 곱해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분의 4 루트 2 파이가 원의 둘레가 된다라는 걸 계산으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식 이용을 해서 닮음 이용해서 비례식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구하셔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남은 3개의 문항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